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22부 중종과 조광조 동지에서 적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 서격서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 이제 중종과 조광조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표면상으로는 중종이 조광조가 요구한 바를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광조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을 하기는 했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좀 이제 중종과 조광조 사이에 알게 모르게 틈새가 좀 벌어지게 되면서 중종이 조광조에 대한 신임이 좀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조정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직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지금 이 시점만 놓고 보면은 전국을 주도하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고려 말기에 있었던 권신인 이인임 같은 경우, 이인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우왕을 즉위한 데 있어서 공을 세우기도 했고 공민왕 때도 사실은 권신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키워나가서 우왕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구축한 케이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힘으로 조정을 장악하고 왕을 휘어잡아가지고 손아귀에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인 이인임조차도 우왕이 막판에 뭔가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생각을 좀 이제 달리하게 되면서 결국 최영과 이성계에게 제거를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그렇게 장악한 케이스들도 왕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그게 왕조 국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권한과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 아닌다면은 그 왕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삼국지에 나오는 후한말, 헌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동탁한테 완전 그냥 장악됐고 조조한테도 거의 뭐 이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왕권이란 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다면은 사실 왕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권한은 아니라는 거죠. 이인임 같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대신들도 갑자기 그런 식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고 사실 최충원 같은 경우도 왕을 여러 명 갈아치우면서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둘렀다고나 하지만 자기가 직접 왕이 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한 번은 암살 위협을 당해가지고 왕한테 죽을 뻔했죠. 그래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겨우겨우 위기를 몸에나긴 했지만.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갖는 권한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인임이나 혹은 뭐 이제 무신정권 때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올라간 케이스가 아닙니다. 조광조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순전 중종의 선택에 의해서 거기까지 권력이 급속도로 성장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광조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중종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사실 이게 조광조 권력의 원천이고 그게 거의 전부라고 봐도 좋거든요. 조광조가 현령과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또 이제 확장을 시키기도 했지만 사실 현령과를 허락한 것도 중종이었고 어쨌든 거기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도 중종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중종의 동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개국 초기에 정도전이 역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것도 이성계의 모든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광조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왕의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서 그런 막강 권세를 휘둘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정도전 같은 경우도 자기를 신임하고 있던 이성계가 와병 중인 그 가운데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아적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정도전은 이성계하고 뭐 사이가 틀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성계가 와병 중이라 가지고 좀 잠깐 좀 정치를 신경 못 쓰는 그런 타이밍에 불행하게도 이제 정변이 터진 것 뿐이니까요. 근데 조광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앞으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 개혁 드라이브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중종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바로 그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좀 이제 실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종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게 되다 보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조광조가 이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중종의 의구심을 사게 되면서 조광조는 사실상 그 파국적인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광조를 실제로 파멸시켰던 것은 위훈 삭제이긴 하지만 이미 그 전조 증상, 사실상 그 시금석을 쌓았던 사건은 이 소격서 폐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광조의 또 다른 실수가 뭐냐면은 중종이라는 인물을 조금 잘못 본 건데 어떤 점을 좀 잘못 봤냐. 중종이 물론 이제 왕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연산 때 망가뜨린 국가 측위를 어느 정도 원사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국가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과 지금 이 왕권을 어떻게 해서든 반석에 올려놔서 탄탄한 왕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 거였냐 했을 때 이게 어쩔 수 없는 왕의 마음이 어느 쪽이냐면은 왕권을 반석에 올려놔야 된다. 사실 그쪽이 좀 더 마음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종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잘못한 것도 알겠는데 연산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하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저렇게 왕을 쫓아낸다. 더군다나 앞에 일어났던 정변들은 그래도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후보군들이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왕족들이 주도를 해서 한 거라면은 이거는 진짜 신하들이 주도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인조반정도 그래도 왕족이 주도를 한 건데 아마 조선시대에 이제 성공한 정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하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저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자신의 이제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연산을 저렇게 쫓아내는 걸 보고서 아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 형도 저런 식으로 쫓겨나는데, 그럼 나는 더 할 거 아니야. 나는 완전 이게 신데렐라맨이잖아요. 그죠? 쟤네들의 선택에 의해서 엉겁길에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럼 나는 더 쉽게 쫓겨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사실 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중종이 박원종을 비롯한 공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좀 이중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한쪽으로는 자신의 권한을 뺏어가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아유 저런 XX 같은 놈들 한쪽으로는 그래도 쟤들 덕에 내가 왕이 됐고 그리고 또 쟤들 아니면 내가 이 왕조를 어떻게 지키겠냐 그 양가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종이 조광조를 선택한 이유도 그 양가적인 마음에 의해서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는 국가를 갖다가 연산 이전에 그런 이상적인 시대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되돌려야지 그런 개혁이 필요한 시기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박원종도 가고 이 공신들 핵심 멤버들이 다 갔으니까 혹시라도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새로운 보디가드를 하나 키우자. 그래서 선택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종이 조광조의 그런 참신함에 매료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소격서 폐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종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광조는 절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즉 왕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어느 쪽이 좀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신념이 좀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좀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조광조 중종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양자 사이가 갈라설 수밖에 없다. 즉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철저하게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중종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조광조에게는 대단히 파멸적인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광조가 이러한 것을 좀 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감지를 못하고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됐는데요. 자, 때는 중종 14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 전국 공신에 올라왔던 강윤희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호중이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전하께서는 대간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니 이거 너무 걱정스럽다. 뭐 대간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조광조를 위시한 김여사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게 더 막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정변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박원종을 부관 참시를 시켜버린 다음에 전국 공신들을 싹 다 제거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김여사림 천하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전 단계가 바로 현령가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김호중이 한 말은 좀 뚜렷한 근거 없이 자신의 이제 뇌피셜을 얘기를 한 것에 가깝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토로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강민은 이 말을 듣고서 괜히 이 말 듣고서 여기 동조했다가 잘못하면 이제 대관들한테 완전히 그냥 집중포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거를 고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그냥 진짜 뭐 영어로 꾸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험담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안이 좀 가볍게 취급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광조도 김호중을 그렇게 뭐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죠.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김호중하고 조광조하고 한 5천지간인가 그렇거든요. 종숙부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일족인데 김호중이 조광조의 행동을 놓고 보고 좀 불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구 대신들을 찾아가서 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고 불편한 말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적발이 된 셈인데 이걸로 인해서 김호중이 유배에 처하는 것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났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놓고 보면은 당시 훈구 공신들이 김여사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나름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변을 했던 강윤희가 지금 현재 김여사림들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건드리기 힘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고변을 한 것뿐이지 김호중의 생각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훈구 공신들은 지금 현재 김여사림들이 지나치게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조광조를 비롯한 김여사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중종과의 신뢰관계가 소격서 사건을 통해서 살짝 금이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고변 사건을 통해서 훈구 공신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험악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달래는 작업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김여사님들이 좀 오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기억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급기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위훈 삭제 사건입니다. 자 위훈 삭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